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 바람 소리가 되게 크게 들고 있거든요. 혹시 배경음으로 우왕 하는 소리가 들려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식물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카페 내에도 공기정화 식물이나 이렇게 꽃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얘네들은 장미 베고니아라는 아이들이에요.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사계절 동안 꽃을 피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식물 잘 죽이시는 분들도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키우던 식물이 죽는 이유를 나중에 알았는데요. 여기가 통풍이 잘 안 됐던 거예요. 베란다처럼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선풍기를 켜놓으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선풍기를 이렇게 회전으로 계속 켜놓는다거나 아니면 서큘레이터를 그냥 계속 돌려놓으면 통풍 안 되면 죽을 수 있는 식물들 키울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빛이 많이 필요한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 키울 때는요. 식물 등이라고 해서 또 LED 등으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환경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기계를 통해서 채워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서론이 길었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요. 우리 애니어그램을 배우다 보면요. 이제 머리, 가슴, 장으로 에너지 센터를 나누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유형 찾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돼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진류형이 되게 신난다고 막 깔깔깔 웃다가 또 어떨 때 기분 나쁘면 얼굴에 표정에 다 드러나고 그래서 감정형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각을 하고 나면 머릿속으로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사고를 하는지 이제 그런 거는 자각이 됐을 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머리, 가슴, 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무의식 정화를 할 때 이 머리, 가슴, 장을 세 가지를 다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 가슴, 장을 쉽게 얘기해 보면 머리는 아는 것이고요. 가슴은 감정을 느끼는 것, 장은 행동을 뜻하는데요. 일단 머리, 가슴, 장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면요. 머리는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변화를 꿈꿀 때 이제 머리, 가슴, 장의 순서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요. 먼저 머리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변화하고 싶은 그런 쪽의 그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안다는 건 시작이에요.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기계발 도서를 보고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는데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건 이렇게 뭔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고 싶다. 이걸 하면 내가 즐겁겠다. 행복하겠다. 아니면 저것만은 피하고 싶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이제 가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이 바로 행동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일단 뭔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기가 이루어져야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무의식 정화를 할 때 이렇게 이 세 가지 머리, 가슴, 장의 힘을 다 쓰면서 무의식 정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되냐면요. 뭔가 변화를 이끌 때는 머리, 가슴, 장의 순서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보면 정화를 할 때는 감정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뭔가 슬프지, 우울하지, 불안하지 이런 감정이 먼저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감정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명상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감정도 처음에는 뭔가 기분이 나쁘다. 이건 부정적인 감정이다.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조금 명상이 집중이 되고 감정을 좀 깊이 있게 느끼다 보면 이게 수치심인지 분노인지 혹은 죄책감인지 이런 감정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감정에 흠뻑 빠져서 느끼다 보면 신체적인 반응
그것이 이제 장애 에너지 센터를 쓰는 걸로 볼 수 있죠. 신체적인 반응들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제가 EFT 설명할 때 다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많은 경우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혹은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체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정말 오히려 반대로 엄청 냉기를 느끼고 추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손에서 땀이 난다거나 아니면 귀가 먹먹해지거나 뭐 트림이 나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몰입이 돼서 충분히 빠져들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오늘 나에게 노크한 그 감정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진실로 알아야 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다뤘었는데요. 나에게 불쾌한 감정이 들 때 반사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고 빨리 다른 화제로 전환하고 싶은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내가 어떤 발표를 망친 상황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죠. 그러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논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도피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떠나기도 하죠. 그렇게 감정을 방치해두고 있을 때 나의 기분은 끊임없이 노크를 합니다. 너는 해결해야 될 게 있어 라고 계속 불쾌한 기분을 올려보내죠.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이걸 들여다보자. 근데 왜 내가 기분이 안 좋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명상을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불안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보는 불안함이 표면에 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다 보면 그 안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그거와 연관돼서 과거에 내가 망쳤던 또 다른 상처받은 발표의 기억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치심들 아니면 내가 발표를 망쳐서 우리 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이제 자책감까지 들겠죠. 이런 감정들을 느끼다 보면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신체 반응들이 동반이 되고 그런 것도 같이 느껴지고요. 충분히 그것을 느껴줬을 때 내가 오늘 발표를 망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불안부터 뭐 수치심, 자책감 등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면에 내가 타인 앞에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런 열등한 나를 바라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열등한 나를 보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두렵고 아파서 내가 그걸 피하고 싶었었구나. 이런 모든 상황과 모든 감정에 대해서 사고로 정리가 돼요. 이렇게 머리, 가슴, 장의 모든 기능을 다 쓰면서 하나의 기억에 대한 무의식을 정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항상 걸림돌은 이 감정으로 다이빙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참 사유형들은 잘하죠.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데요. 내가 뭔가를 얻어서 정말 신이 났을 때 그 순간에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또 아픔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감정도 굉장히 억압한다는 걸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항상 감정을 먼저 느끼는 게 걸림돌이에요. 가슴형들은 감정이 또 먼저다 보니까 저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과정을 거치시겠죠. 오늘 이렇게 제 머리, 가슴, 장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의식 정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화들 중에 신부님들이 퇴마하는 그런 장면들 보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빙의령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거를 이제 알게 됐을 때 그 퇴마가 끝나잖아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들켰을 때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이름으로 표현을 한 거죠. 에고라는 건 결국 상처거든요. 그래서 내 무의식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느끼지만 내가 무엇이 그렇게 아픈지 겹겹이 쌓여있는 그 감정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느껴주고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아픔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기억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정체를 알게 돼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너무 깊은 상처의 경우는요, 이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양파 껍질을 까듯이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정화를 하기도 하거든요. 보통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표면에 떠올라요. 공황장애가 있거나 혹은 이게 혼자서 자기 치유하기에 조금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좀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조금씩 자기 치유를 하시면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지만 지나고 났을 때 정말 몇 억을 줘도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성숙하고 밝아지고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또 차근차근 본인의 무의식을 잘 정화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